다음은 존경하는 개혁신당의 이주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정부 부처 관계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네. 누구보다 바쁜 한 해를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예결위원인 동시에 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기가 모두에게 이롭게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4대 개혁 중 연금과 의료 두 부문을 담당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둘 다 국가 운영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중요한 일인 동시에 재정 규모 또한 큽니다. 또 무엇보다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재정의 운영이 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3년도 수입지출 변수를 토대로 한 재정 전망은 2026년에 적자 전환을 시작으로 이후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다가 2028년부터는 1조 6천억 수준의 단기 수지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여기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 10조 그리고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 투입된 건보재정 연간 1조 상당의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예, 근데 이제 진료량 축소로 인해 가지고 급여비가 적게 나간 것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연말까지 작업을 해서 내년 초에는 새로운 그 수지 전망을 좀 한번 좀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진료량이 감소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증가한 폭이 그렇게 큰 폭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변수를 어느 정도 상쇄가 된다고 치고 지금 이 금액을 현 시점대로만 적용을 해도 당장 내년부터 단기 수지가 적자 그리고 2028년에는 누적 적립금 규모가 기존 추계의 절반으로 감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감에서 건보재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소위에서 추가로 논의됐을 때 일반 회계 그 재정 지원을 건보 예상 수입액의 14%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에 보건복지부가 수용 의견을 내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보건복지부에서 보시기에 최소한 이 정도 규모는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예상이신 거죠? 예, 거기 14% 상당을 이제 국고에서 건보재정으로 전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법은 뭐 법대로 지켜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님, 국민건강보험법 그리고 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 상당을 국고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에 건보재정 건전화 특별법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됐고 2027년까지 지원 기간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법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무려 25년 동안 이런 식으로 법이 지속적으로 개정 적용을 해서 해야 할 정도라면 보건복지부의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나 건전성이 좋지 않거나 혹은 건보 자체가 국가 지원 없이는 유지가 좀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 조문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저 많은 조문들이 저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 네. 저기 의원님 제가 좀 보시면은 저 문안에 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예산의 범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상한 금액까지는 좀 14%까지는 지금 그러니까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는 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재부 차원에서도 사실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예정처에서 제시한 전망에 따르면 건보 재정에 대해서 정부가 법정 지원율을 준용을 한다는 단서 조항을 적용을 해야 그나마 건보의 고가 시점이 느리게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한 바가 있고 2025년에도 일반 회계 12.1%로 법정 지원율을 준용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개혁 중에 사실상 붕괴 후에 재건이 필요할 정도로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한 영역은 의료개혁이 유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건보에 대한 법정 국고 지원율은 역대 모든 정부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난 5년으로 추산하면 추정 누락액이 무려 20조에 상당하는 상황이고 또 의료개혁이 추진될 향후 5년간은 30조 이상의 재정 투입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보건 영역의 재정 그리고 현 시점의 건보 상황을 고려할 때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기간 동안이라도 특별법에 명시된 20%는 물론이고 더 파격적인 건보에 대한 지정 지원이 있어야 개혁이 방향성 그리고 속도감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부처에서 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을 만한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같이 뭐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거긴 한데요. 그 뭐 의원님 말씀은 이제 건강보험을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 그 말씀하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뭐 제가 너무 원론을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합니다만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결국은 그 국민의 왜냐면 근데 국고지원금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보험 원칙이라는 게 일단 기본이고 예외적으로 국고가 지원을 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지원 규모가 좀 어떻게 말하면 건보 입장에서는 충분치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뭐 국가 재정 상황이나 그 다음에 재정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다시 한번 저희가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종합질의 때 총리님께 질문 드리기로 의료에 있어서 정부가 다소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 같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책임지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의료개혁이 진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재부 차원의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네. 아동 초기 보호 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바가 예. 있으실까요? 의원님께서 또 상임위 때, 아니 국감 때도 한번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좀 스터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초기에 아이들의 이제 심리 검사 등을 통해 가지고 특수 욕구가 있는 아동에게는 빠른 치료, 그 다음에 사례 관리 등을 하는 사업, 뭐 이런 그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최근 5년간의 표이고 국내 보호 대상 아동 신규 발생 표입니다. 이게 지금 숫자로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표상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해당 연령군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모수가 변화해 있고 또 코로나 시기 3년 동안 학교나 지역사회 그리고 병원에서 발견된 학대 아동 수가 적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것이고 전체적인 추세는 줄어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매년 한 2,000명 정도의 학대 아동들이 신규로 발견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은 모든 아동에 대한 초기 개입이 아니라 학대를 당한 아동들에 대한 초기 개입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 대상 아동들이 60%가량이 이 신체적 혹은 정서적 그리고 방임 등에 의한 학대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경험을 전후로 발생하는 심리 정서적인 영향, 즉 지능이나 인지 기능의 결함, 그리고 비가역적인 중추신경계 손상, 그리고 감정 조절 기능의 저하 등의 문제는 단기의 문제라고 볼 수 없고 보호 종료가 완성되더라도 그 이후의 자립과 학습, 사회생활 등 인생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이 시기에 국가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개입을 하고 지원을 해야 이후에 청년 자립 문제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장애복지의 문제와 더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관련성을 가진 채 지원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군에 대해서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 잘 해주신 특수 욕구 아동들에 대한 초기 개입입니다. 다음 표 보시면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하신 자료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아동 중에 41.9% 거의 반수입니다. 이 정도의 숫자가
ADHD나 경계선지능, 지적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특수욕구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특수욕구 아동인 경우에 학대에 다소 더 많이 노출되고 취약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더욱더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적절한 지지 체계 없이는 분리나 격리의 경험이 오히려 2차 가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호아동 사업 분야가 특히 중앙의 손을 벗어나서 지자체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연고지도 다르고요. 또 학교를 다니는 학습지도 다르고 또 신고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 가능 여부까지 고려를 하면 이 아이들이 지자체를 넘나들면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우리 관할이 아니다 이렇게 손을 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 분야만큼은 적어도 국가 주도의 통합적 운영 그리고 장기적으로 다소 강제할 수 있는 예산의 책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향후 정책 집행을 하실 때 이 보호아동의 영역에서만큼은 국가가 좀 더 책임 있는 그리고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부처 차원에서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지금 의원님께서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도 해보니까 이제 시범 사업 규모가 문제인데 시범 사업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으려면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데 저희가 이거를 예산 정부 예산 설명 과정에서 재정 당국을 좀 납득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잘 설득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종합질의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신경 쓰는 이제 쪽이 아무래도 없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좀 힘을 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정될 예산 안에서 자꾸 부탁만 드려서 죄송하지만 희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네. 다음 국가암검진 사업에 대해서 네.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국가암검진의 의무 혹은 책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국가입니까? 아니면 수행하는 민간 의료기관입니까? 예, 그거는 뭐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최종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가암검진 사업의 검진기관 미지급금이 연례적으로 그리고 아주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 작년 말 기준으로 국비 80억, 지방비 80억, 총 160억 상당이 미지급된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바도 있었는데요. 근데 올해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자체 쪽에서는 노령 인구가 증가하니까 이 수검자가 자꾸 증가를 하고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고 싶은데 이게 국비지방비 매칭 사업이라서 증액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의료기관은 또 의료기관대로 제때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니까 경영이 악화되고 국가검진 사업 참여에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검진비 지급 청구 민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게 이제 의료급여 수급자, 그다음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층에 이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건데 올해 말 기준으로 한 300억 원 정도의 미지급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예, 해서 드리는 예, 건데 다른 예산을 좀 조정해서라도 네. 이거는 이제 민간 기관들한테 줘야 되는 거니까 네. 예, 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반면에 또 비슷하게 국고와 지자체 매칭으로 조성되는 의료급여 사업의 경우에는 또 최근 4년간 매년 1,000억 이상의 잉여금이 또 발생하고 물론 일부 행정적인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관행적인 예산 집행이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형태의 연례적인 미지급금이 혹은 그리고 지급 지연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 건보공단 전반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요건 같은 경우도 이제 의료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에서 나가는 거고 건강보험 가입자 저소득층의 자부담 지원은 이제 건보 쪽에서 나가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뭐
그 돈 재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복지부가 좀 더 정밀하게 이런 걸 좀 잘 추정을 해가지고 좀 설득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이걸 좀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시는 건보 재정 추정부터 해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추정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건 앞으로의 이야기인데 지금까지는 아무튼 이것이 정부와 민간 의료기관이 대등한 계약 관계라면 이건 계약 위반인 것이고 네. 정부가 민간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의료에 대한 입장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국에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서부터 정확한 신뢰관계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관님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내년도 예산으로 전공의 등 예.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이 589억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 얼마가 증액이 된 겁니까? 저기 보면 545억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거의 1250%가 된 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파격적으로 중점을 두고 배정을 하셨을 때는 분명한 근거와 정확한 기초 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이 예산은 대부분 인력 자체에 지원되는 금액이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이게 이제 필수 과목의 전공의 그 범위도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8개 과에 대한 것이고 맞습니다. 네, 수련 수당이어서 인력에 대한 지원 금액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현재 나와 있는 세부 내역을 보면 예. 이게 인력 자체에 지원된다고 하면 인원에 대한 추계가 필수적이겠죠.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 내역상 8개 필수 분야 전공의를 지금 몇 명으로 상정하고 추산하신 겁니까?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예. 네, 4,600명으로 추산을 하셨습니다. 네. 4,600명에 대한 예산인데요. 네. 지금 현재 근무 중인 해당 과 8개 과 전공의가 몇 명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9,000명 정도. 지금 현재 근무 중인 해당 8개 과 전공의요. 돈을 내년에 받을 전공의가 올해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가? 413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추산이 4,600명인데 현재 근무 인원이 413명, 10%도 안 됩니다. 지금 전공의들이 나가서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든지 올해 말 그다음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복귀를 하실 수 있도록 장관님 지금 예. 이 대화는 제가 장관님과 올 초부터 10번이 넘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턴 복귀율 3.4%입니다. 11월인데 네. 내년 1년차 모집 가능합니까? 지금 그래서 그걸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도 하고 또 별도로 접촉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너무 그렇게- 발표된 네.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이나 어제 발족했죠. 여의정 협의체. 예. 거기서 전공의 협의회 측에서 외람되지만 한가한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냉정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봄부터 저와 함께 하셨던 그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는 답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획기적인 모집, 더 중요한 것은 향후에 지속적인 충원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이 의정 갈등을 다 보고 겪은 현재 의대생들이 저 기피과 8개과를 지원을 하겠습니까? 이 질문도 제가 10번은 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진료 과목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그 전공의 분들이 돌아오셔서 필수 의료에 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여건도 장관님 지금 만들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데 그 어떻게 하든지 해서 많은 안을 내시긴 했어요. 그런데 이미 지금 내신 이번 개혁안을 보면 네. 2000년대 초반에 흉부외과를 비롯해서 10개과 기피과 대상으로 똑같은 사업 진행하신 적 있으시죠? 예, 효과 없어서 폐지됐죠. 근데 뭐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때는 단순히 이제 수당만 올리는 거였는데 요번에는 그 수당과 함께 또 그 근무 여건 개선,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의료 사고 리스크 완화까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저희가 하는데 조금 장관님 국감 때 도와주셨으면. 제가 전공의들 실제 의견 들려드린 바 있었죠. 예, 지금 같은 실수를 2번 하기에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여의정협의체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하겠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는 시간도 기회도 귀한 만큼 제대로 한 번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또 분발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이미 실패를 경험한 방식의 전공의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진료과 육성이 먼저고 상급 종합병원 구조조정보다는 건보 급여 건전성 개편이 더 급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를 개정할 시간을 촉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증액도 감액도 뭐 적정성 평가도 다 예측 자체가 어려울 것이 이해는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내년도 재정은 지금 계획과는 아주 다르게 진행될 예. 뭐 예, 뭐 좋은 아이디어이신데 또 예산에는 또 뭐 장관 항목에 따라서 편성해야 된다는 또 그것도 있기 때문에 재정당국과 좀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탄력성을 주자는 말씀이니까 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